주식 투자 세금만 제대로 알아도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세금 이야기, 놓치면 손해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 문제를 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지금 안 누르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JCN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사실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쉽지만 기본이 되는 내용, 근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또 간혹 가다가 또는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 주식 투자와 관련된 과세 규정 101이라는 성격으로 기본적인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실현 이익 또는 실현 이익일 텐데요.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세금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주식을요, 팔지 않고요, 보유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상승해도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왜냐? 이건 미실현 이익 상태이기 때문이죠. 예컨대 1만 달러로, 10,000불로 구글의 주식을 샀어요. 구글 주식을 샀는데 이게 가치가 2배로 뛰었다 해도요, 팔지 않았다면요, 이 이익 2배로 뛰었으니까 10,000불이죠. 10,000불은 미실현 이익일 뿐이지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주식을 실제로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그 금액은 실현 이익이 돼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16,000불로 주식이 올랐어요, 가치가. 근데 주식을 전량 매도했어요. 6,000달러 이익을 거둔다면요, 그 이익분에는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그런 당연하지만 가끔 받는 그런 질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장기냐 단기냐예요. 그렇다면 이제 실현 이익에 대한 세율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죠. 핵심은요, 보유 기간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요, 장기 자본 이득이죠. 롱텀 캐피털 게인입니다. 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연방 소득 수준,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0에서 20%까지 사이의 세율로 부과되며 0, 15 또는 20이에요.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일반 소득세율보다 더 유리한 세율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1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하다가 매도해서 이익을 얻는다면요, 단기 자본 이득이에요. short-term capital gain이죠. 그래서 일반 소득세율은 최대 37%인데요. 이 세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를 할수록요, 높은 세금을 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연방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증권 계좌 안에서 이익을 보관해도 과세되는지에 대한 질문 가끔 받습니다. 이런 거죠. 이익을 내긴 했는데 내가 인출 안 했고 증권 계좌 그대로 뒀는데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나? 이런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확정 지은 순간 과세 대상 이벤트가 발생한 거고 그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돈을 계좌에 두던 아니면 은행으로 옮기던 이미 매도해서 이익을 거뒀다면 이건 과세 이벤트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 이익 금액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죠. 바로 그 다음 해에 하는 겁니다. 증권회사가 매년 발행하는 어떤 1099B라고 하는 그런 양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자의 거래 내역 IRS에 바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내가 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해서 이익을 숨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투자했을 때 항상 이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투자에 실패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익이 있는 주식을 팔아서 그 이익이 발생했는데 다른 주식에서 본 손실이 있다면요, 이 금액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손실이 이익보다 작아서요, 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상쇄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손실이 이익보다 더 커서 남는 손실이 있다 그러면요, W2라던가 1099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3,000불, 3,000달러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다 소진하지 못한, 사용하지 못한 손실은요, 이후의 해로 이월해서요, indefinitely,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자본이득을 상쇄하는데 계속해서 캐리 오버 한다고 하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모든 과정은요, 세금 신고서상 스케줄 D에서 다뤄지면서요, 앞서 얘기했던 증권사 1099B 양식이 어떤 기초 자료로서 스케줄 D를 만드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당금 과세와 관련된 얘기도 있죠. 이건 일반 ordinary dividend, 일반 배당금과 qualified dividend, 적격 배당금으로 나뉘는데요. 주식 중에는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이 있죠. 배당금도 자본이득하고 비슷하지만요, 과세 규정은 별도예요. 그래서 ordinary dividend, 일반 배당금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 아까 최대 37%라고 얘기했죠. 이걸로 과세가 되고요. qualified dividend, 적격 배당금은요, 장기 자본이득세율, long term capital gain의 세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앞서 0에서 20%
10%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간 400불 배당금을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일반 배당금이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요. 적격 배당금, 퀄리파이드 디비던드라면 더 낮은 세율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퀄리파이드 디비던드가 뭐냐? 대체로 미국 주식 또는 한국과 같은 미국과 조세 협정을 맺은 국가의 주식으로서 이 60일 이상 보유한 경우에 퀄리파이드 디비던드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디비던드 관점에서도 단기 보유는요, 세율상 불리하다라고 하겠죠. 그러니 최소 61일 이상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식 투자 계좌 중에는요, IRA 계좌 있죠. 이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일 텐데요, 트래디셔널 IRA 또는 Roth IRA가 있을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일 텐데요, IRA나 401k 안에서 주식을 운용할 경우 일반 주식 계좌와 달리 세금 체계가 다르게 평가가 되죠. 예컨대 트래디셔널 IRA 또는 트래디셔널 401k는 매년 불입 금액을요, 세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당해의 소득을 줄여준다는 거죠. 계좌 내에서 또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요, 세금 유예로 불어나죠. 그리고 60세 이후에 은퇴하고 나면 그때 인출할 때 인출 금액에 대해 과세가 적용이 되죠. 반면에 Roth 방식이죠. Roth IRA 또는 Roth 401k일 텐데요. 세후 소득으로 불입하죠. 그러니 당해에는 세금에 있어서 혜택은 없지만 계좌에 들어간 자산이 운용돼서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요, 모두 비과세로 축적되고요. 인출 시에도 세금을 안 내죠. 이러한 혜택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들이 Roth 계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만 미국의 개개인들이 주식 투자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그런 과세 기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저희 JCN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